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ST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잠깐 단소리하고 할게요. 저 오늘까지는 코인 영상 조금 못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야간까지 어제 오늘 약속을 좀 잡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일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좀 찍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코인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는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STX 다시 들어가가지고 좀 볼 건데 요거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가져왔고 제가 두 번 다뤘었거든요. 두 번 다뤘었는데 요때 한 번 다뤘죠. 요때 한 번 다루고 요 올라갈 때 한 번 또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유튜브 초창기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게 바닥권에서 엄청 많이 하락이 나왔고 이런 바닥권에서 갑자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얘가 연역도 엄청 길어요. 언제부터야? 199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터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길 바라기도 하고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둘러서 돌려서 표현하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시가 이제 감사보고서 올해 제대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적정으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가 되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폭풍우는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보이고 지금부터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또 한 발에 더 움직였다가 터져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가져온 거라서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좀 건너갔다 보이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설명 조금 더 덧붙이면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에이, STX인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게 그래도 저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STX인데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보통 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어마무시하게 덧보태서 하면은 제가 막말로 삼성전자도 근데 솔직히 삼성전자 너무 같다. 이거 너무 현실성이 안 온다. 그래도 그냥 과장된 예시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위험성에 대해서 신호는 똑같잖아요. 바닥권에서 거리량 미친 듯이 터지고 뭔가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만, 이 STX는 이제 아니었지만, 가끔 물량 떠넘기기, 뭐, 흔히들 말하는 설거지 작업,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는 차트들이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STX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막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는 종목들이 막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얘도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걸 똑같이 그냥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본 기업이라고, 조금 더 눈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한 그런 기업이라고 배제시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쌍용차도 이렇게 될 줄 절대 몰랐어요. 예를 들자면 쌍용차, 쌍용차, 쌍용차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나요? 쌍용차인데 솔직히 STX보다 쌍용차가 더 유명하잖아요. 이름값으로 치면 저희가 귀에 들었을 때. 근데 쌍용차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똑같이 바닥권에서 미친 듯이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고 끝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에는 내가 예외로 두고 내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배제를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X도 뭐 결국에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저도 조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설명을 그때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잘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급한 불도 껐고 폭풍우도 지나갔으면 이제 해뜰 날이 또 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TX가 지금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핵심은 인적 분할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최근엔 계속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보면은 세계 최초 원자재 산업재 이 B2B 거래 디지털 플랫폼 출시 예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최근까지 STX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이 인적 분할 추진 소식이 가장 주요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해운 부분은 인적 분할을 했는데 사실 물적 분할이었으면 좀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막 이게 인적 분할이라서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인적 분할 방식이 더 그래도 인적 분할 정도면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이면 물적 분할이면 벌써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인적 분할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재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부분들을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은 좀 그럴 수 있어도 그래도 저걸 토대로 조금씩 다시 변화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HLB였나요?
이게 요즘 이게 저같이 종목을 이걸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 종목이 그 종목 같고 그 종목이 그 종목 같아가지고 보면은 HLB도 이게 분할을 했었나? 사업 분할을 했었구나. 선박사업 분할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분할을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재무 상태가 바뀌어요.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 흑자 전환이 막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되었든 이번에 인적 분할 소식은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슈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한번 쫙 쏴주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자리 잡아주고 있는 형상 속에서 감사보고서도 제대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흐름 좀 살려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TX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류회사였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막 이런 식으로 딱 특정 테마군에 하나에만 딱 매몰돼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기업들은 워낙 이곳저곳에 얽혀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딱 하나로 테마로 보기엔 좀 애매해서 그냥 하나의 STX 하나 자체로 그냥 보고 거기서 이 이슈 가지고도 갈 수 있고 저 이슈 가지고도 좀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업종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뭐 재무 상태는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도보다 아니지, 올해가 아니지.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보다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나왔고 더 잘 나왔고 이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완전히 이게 무슨 돈을 벌자고 기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적자가 계속해서 막 연속으로 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 지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점이 흠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미루어서 봤었을 때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지금 당장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서 볼 건데, 얘 그냥 딱 눌림목이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초창기 거 영상이어가지고 그 STX 그냥 치시기만 하셔도 나올 겁니다. 이게 딱 요렇게 선 그어 놓는다라고 제가 했죠. 이게 딱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당시에 요 1차선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하기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목표가 처음에 여기를 딱 잡아드렸고, 여기를 딱 찍고 이제 무너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받는 자리 좀 잡아주고 있는 형상인데, 보통 이제 요게 좀 깨긴 깨는데 이게 이론이랑 또 실전이랑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서 영감을 얻고 뭔가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약간 수학으로 치면 막 수학의 정석 같은 막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수학의 정석 엄청 했었던 생각들이, 하여튼 뭐 수학의 정석 막 요런 것들 같이 움직이는 게 이론인데, 실전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했죠. 일부러 살짝 깨버려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누구나 다 보이고 앞전에 중류구간이라는 거 뻔한데, 여기서 귀신같이 반등, 여기서 잘 살려주면은 누구나 따라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털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물고 있는 것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 구간에서 지금 올라온 폭에 이제 딱 절반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올라가면 절반만큼 떨어지고 떨어지면 절반만큼 올라간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떨어진 폭에 절반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폭에 절반만큼 떨어지고, 이러다가 방향성 터지면 쭉 터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근에 올라왔던 폭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부터 나오게 될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입니다.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도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터지는 방향으로 랠리를 보낼 겁니다. 뭐 과거에도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이건 좀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추세가 나왔다. 우선은 떨어진다 보세요. 우선 떨어진다 보는데 이게 보통 절반만큼 떨어지고, 이게 왜 절반만큼 떨어지냐면 누차 설명 자주 드린 거지만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찍고 다시 이 적정 가격선으로 회귀하려는 원리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고, 대신에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수평으로 계속 있지 않는다라 그랬죠. 우상향을 그리기도 하고 우하향을 그리기도 해요. 이게 변화하기 전에 왔다 갔다 힘싸움 해보다가 너 올라갈 놈이구나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힘싸움 해보다가 위로 뚫고 가면서 우상향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려면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용이 나왔고 반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횡보구간 좀 칠 수 있고요. 여기서 횡보구간 치고 힘싸움이 이기는 쪽으로 터질 건데, 요 그림이 만약에 위로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을 그어드렸죠. 위로 터지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3층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줄 때가 좀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될 수 있어서 손절 라인 탁 잡아놓고 뭐 밑에 왔다가 반등 나올 때 노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돌파 움직임 나올 때 노리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라서 제가 딱 규정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여기 뭐 눌림 나왔다가 반등 나올 때 이럴 때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기 나올 때도 나쁘지 않고 이런 구간들에서 좀 눈여겨 보시다가 자기만의 좀 패턴이 나오면 그럴 때는 충분히 뭐 손절 라인 항상 짧게 잡으시고요. 이게 올라갈 때 이 한 번에 좀 강하게 슛을 터트리면서 그 다음 큰 거래량들을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처 방식은 뭐 어느 쪽에서 잡든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 저는 사실 돌파매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눌림목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보는 일들도 많고 재매매도 막 돌리고 막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막 노심초사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돌파매매 하면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눈을 떼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눌림목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돌파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힘 딱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아침에 보면 좀 늘어나려고 하는 추이가 있어요. 요럴 때 따라 붙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고 그게 아니고 난 눌림목에서 좀 천천히 좋은지니까 선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안 뚫려야 되는 구간 여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처는 올라갈 때 솔직히 이 근처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서 잘 해가지고 방향성만 좀 터져 나오면 8,000원까지는 저는 1차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니까 요 8,000원에서 좀 만족스러우면 전량 익절도 괜찮고요. 뭐 조금 욕심 내보겠다. 엠파로 가는 것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절반 털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면서 3층 구간의 끝 지점이 어디죠? 한 13,000원 정도 되죠. 13,000원까지 좀 보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로 좀 크게 보실 분들은 뭐 7, 8,000원 정도에서 절반 익절, 나머지 여기서 전량 익절하고 그냥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000원 전량 익절 보시면 되고요. 손절을 항상 좀 짧게 잡고 여기 돌파하다 이렇게 쌍봉 찍고 실패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스권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절반 털었는데 여기서 힘 못 받고 추가로 못 가면 이게 밑으로 다시 박스권 꺾었다가 가겠다라는 얘기여서 여기 본전 라인에다가는 딱 걸어두고 뭐 그냥 안 걸리고 운 좋게 그냥 가주면 좋은 거고 여기부터는 순전히 운이에요. 솔직하게 그걸 뭐 어떻게 맞추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가면은 오케이 수익 더 극대화 좋고요. 만약에 안 가도 어차피 절반 챙겼으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본전 털고 다음 자리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뭐 감사 보고서도 좀 잘 나왔고 위치 자체도 흐름들 자체도 지금 준비 과정으로 한번 돌입할 만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잘 보시고 여기 안에서 뭔가 이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 깨지는 선에서야 깨지면 여기까지 직행입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서 잘 한번 공략 타이밍이 나오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면 STX는 전반적인 거 다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